먼저 오늘 우리 증시 흐름을 정리해드리는 증시 프리즘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기자, 우크라이나 충격이 생각보다 좀 큽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 추가 타격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지난 주말 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증시 마감 상황을 보시겠는데요. 지난 거래일보다 62.12%, 2.29%나 내린 2,651.31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1%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는 2,700선은 지켜냈지만 오늘은 2,680선에서 개파락 추가를 하면서 장중 한때 2,640선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3천억 원을 팔아치웠고요. 그리고 기관은 1조 원을 팔아치웠고 개인만이 2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그나마 좀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증시뿐 아니라 유럽 증시도 지금 시작과 동시에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이슈는 이미 일주일 또 더 전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증시 충격은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입니다.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우크라이나의 지도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크게 표시된 지역이 자포리자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우리 주말 사이에 러시아 군대가 여기까지 포격을 한 겁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가 가동 중인 원자로 15개 중에서 6개를 보유한 시설로 유럽 최대 규모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방사능 유출인데 다행히 방사능 유출에 대한 소식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사회가 모두 러시아를 비난하고 나섰는데 러시아는 이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달 말부터 이미 러시아가 지키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의 파괴 조직이 이 시설을 공격하면서 러시아를 비난받도록 하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За пределами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по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Росгвардии был открыт шквальный огонь из стрелкового оружия. Ответным огнем российского патруля и стрелкового оружия огневые точки украинских диверсантов в здании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были подавлены. Будь ласка, говоріть своїм політикам.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обстрілюють атомну станцію в Україні, Запорізьку атомну станцію, місто Енергодар. Там 6 енергоблоків, 6. 네, 두 사람 중 어느 쪽의 말이 사실이든지 간에 이 원전 자체 위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유가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파급되는 경제 여파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위험은 이미 우리 금융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보시겠습니다. 이미 지난달 말에 1,200원을 넘어섰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1,210원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1,227.1원으로 1,230선에 바짝 다가선 것입니다. 하루 만에 12.9원, 1.6%가 상승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 전쟁 리스크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성장률 둔화 등을 이유로 원달러 환율은 1,25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제일 큰 변수가 됐고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상승하고 이게 세계 경제 전망을 악화시켜서 미국 경제 침체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시각들이 생기다 보니까 1,250원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이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를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앞서 얘기한 국제유가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2008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에서 러시아 추가 제재 방안 중에 하나로 러시아 석유 수입을 좀 금지하고 있다라는 논의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금융사들은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차단되면 500만 배럴 이상의 공급이 감소가 되면서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정유주들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S-오일이 4%, 흥구석유가 5% 올랐고 한국석유는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우리나라에는 아주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대 대선. 이 대선 결과도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방향성의 경우에는 정권 성향보다는 글로벌 경제 여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만큼 누가 당선되느냐가 증시 방향성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따라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각종 대외 변수에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국내 증시. 주요 대선 후보들마다 경제 관련 정책을 쏟아내며 대선 결과가 증시 변곡점이 될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별 임기 내 코스피 등락률은 마이너스 40%부터 플러스 160%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임기 내 플러스 16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당시는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와 동아시아 분업이 최고조에 달했던 만큼 거의 매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마이너스 40%를 기록한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당시는 저금리와 저유가, 저달러의 3조 호황이 막을 내린 시기였던 탓에 2년 차부터 시장은 점차 악화됐습니다. 특히 집권 막바지에는 IMF 금융위기를 겪어 시장 성과는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증시 전문가들은 집권 세력의 정치 성향보다는 우리 경제의 구조와 글로벌 경제 여건이 증시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긴 하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확대 위험,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지금 큰 위기로 닥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대선 결과가 주가 지수의 단기 상승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새로 누가 집권하든 우리 증시를 추세 상승으로 바꾸기는 힘들지만 이후 실행할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업종이나 산업별로 각기 다른 흐름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번 대선 여야 주요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IT와 디지털 인프라 육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인프라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좀 신성장, 성장 산업에 대해서 다 좀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서 이제 이 산업들이 러시아 관련 리스크가 완화되고 시장에 좀 더 반영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아울러 두 후보 모두 유니콘 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시총 상위에 벤처 출신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공모 시장도 양호한 성과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에너지 부문에서는 두 후보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으로 입장이 다른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와 원전 관련주의 희비가 갈릴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일정들 추가로 좀 살펴볼까요? 네, 앞서 전에 들으신 대로 오는 9일에는 한국은 대선으로 증시가 휴장을 하고요. 10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이날 ECB 통화정책회의도 있는데요. 최근 ECB도 긴축의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기준금리는 0%대로 동결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을 주목해 봐야 하고요. 또 11일에는 코스피 200과 BBIG 지수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LG 엔솔이 편입될 예정이어서 수급과 주가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